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날 닮은 아이도 같이 낳아 기르면서 같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싶다든지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루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잘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만나 관계를 맺고 배우자의 부모 가족들과 또 관계를 맺게 되고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관계가 늘어나고 우리의 보금자리가 생기면서 해야 하는 일들, 즉 집안일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가 좋은 이유는 얼굴만 봐도 좋은 시기에 힘든 일은 하지 않고 만나서 재밌는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영화 보고 맛집에 가고 예쁜 커피숍도 찾아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말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보금자리를 꾸며야 하고 함께 살다 보면 설거지도 해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하고 빨래도 개야 하는데 이런 집안일은 결혼 전에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란 이름 외에도 사위 며느리라는 역할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처제, 매부, 처남 등등 또 다른 역할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늘어날수록 챙겨야 하는 집안 행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라는 새로운 가사노동이 생깁니다. 육아라는 가사노동은 기존 집안일과는 달리 인내심과 24시간 대기를 요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이 원래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다 회사가 커지면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납니다. 할 일이 늘어나면 매출이 증가하고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을 다시 채용하면서 회사는 성장해 나갑니다. 과거 농사를 업으로 삼던 대가족제 하에서는 지금의 회사와 같이 집안일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육아도 온 가족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애 키우기 힘들어서 결혼 안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뀐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가정의 구조는 왜 요즘 결혼을 안 할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라는 해답을 찾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생산적인 활동을 가정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게 되면 과거와 달리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죠. 보금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챙겨야 하는 집안 대소사들, 아이가 생기면 해야 하는 육아 활동들, 게다가 요즘은 비싼 집값,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집안일뿐 아니라 회사 일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것이 두렵고 감당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산다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정이 생산의 주체에서 소비의 주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늘어날수록 비용과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업무를 잘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집이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은 잘 해야 하는 것이지 사소한 것이거나 회피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야기할 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머니입니다. 집안일, 가정 대소사, 육아를 책임지며 가정을 꾸려오신 어머니가 계시기에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고 잘 해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 딸이 공부를 맨날 1등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가장도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자녀도 집안일을 분담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안일을 어떻게 잘해야 할까요? 핵가족 시대로 바뀌면서 가정 단위에서 해야 할 일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기술과 제도의 발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안일은 세탁기, 청소기, 식기세척기가 해줍니다. 밥하기 귀찮은 날은 어플로 음식을 배달해서 먹습니다. 아이 육아 및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해줍니다. 정성이 중요하다고 집에서 차리던 부모님 생신 같은 집안 행사는 여행이나 외식으로 해결합니다. 어쩌면 핵가족제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이 기술 및 제도가 발전하면서 많은 가족 구성원이 없더라도 많은 집안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복지가 강화되어 육아와 같이 어려운 일도 조금 더 부담이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과 제도가 발달한다고 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빨래를 해준다 해도 빨래를 개서 옷장에 정리해야 하는 것은 직접 해야 합니다.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를 해준다 해도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버려야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돌봐준다고 해도 여전히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좋은 것만 찾아서 했던 연애 시절과 달리 집안일을 하면서 결혼 생활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됩니다. 집안일에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이 있는데요. 둘 중 한 명이 일을 하고 한 명이 집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집안일은 책임져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여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인류가 개발한 놀라운 발명이 있습니다. 바로 분업입니다. 집안일도 분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더 보내는데 할애해야 합니다. 분업이란 역할 분담의 다른 말인데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회사 업무 분장하듯이 집안일을 나누겠어?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결혼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라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하자라고 말 못하시는 분. 청소야 그냥 더러워지면 하는 거지. 뭘 미리 정해. 라고 하시는 분. 집안일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집안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한 출발점이고 이를 잘 처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분업입니다. 한 번의 역할을 무 자르듯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많은 대화와 시간을 갖고 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에게도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는 공부만 하라고 가르치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일이란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사라든지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식사를 한다든지 할 적에도 해야 할 집안일이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안일을 잘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분업의 원리는 적용됩니다. 결혼 전에 집에서 집안일은 엄마가 다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역할을 정해서 다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생기면서 일도 생기지만 갈등도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둘이 있을 때는 관계가 좋지만 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도 부모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가 생기게 되는 경우 많이 다투게 됩니다. 이견이 발생할 때 둘이 있는 경우 내가 양보하면 해결이 되지만 갈등의 삼각형 구도가 생기게 되면 하나를 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부가 싸울 일이 있었고 둘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부모는 서로 이해하라고 좋은 말로 타이르지만 얘들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당사자인 부부는 화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3자인 부모는 갈등의 삼각형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삼각형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부모에게는 배우자의 단점을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서운한 것이 있다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동물들은 알아서 잘 크는데 사람은 왜 부모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육아와 다른 집안일과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안일은 우리가 조절하면 되지만 육아는 컨트롤이 안 되고 24시간 대기해야 합니다. 쓰레기야 내일 버리면 되지만 아이가 울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행인 것은
집안일은 평생 해야 하지만 육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집안일은 배우자와 분업의 원리를 적용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지만 육아는 빨리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업보다는 배려, 즉 상대방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든 사회시설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집안일이 중요한지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회사도 그만두면서 다시 두 사람이 많은 시간을 집에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집안일을 한 명에게 미뤄왔던 부부와 함께 해왔던 부부가 있다면 어느 부부가 더 많이 서로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될까요? 이제는 과거처럼 분업을 통해서 일을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하면서 부부간의 대화도 하고 시간도 함께 보내는 진짜 집안일을 하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집안일은 피하고 싶은 힘든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와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